이제 이 어깨 라인도 좀 예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목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어깨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이거 했을 때 등짝 미인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많이 그러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제니 어깨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좀 더 예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엉뚱하게 50견이라고 이해하는 것 중에 목 디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목 디스크인데 어떻게 이게 50견이 돼요? 목에서는 많은 신경이 나오는데요. 그 신경 중에 일부는 이 어깨 감각을 지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깨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이 목에서 눌리게 되면 어깨를 아프다고 느껴요. 근데 주로는 어깨 쪽보다는 약간 우리 어깨 축지라는데 이쪽이 아프다고 하는 경우가 더 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목 디스크도 아니고 어깨 자체의 병도 아닌데 어깨 축지랑 등 쪽으로 이렇게 아픈 병 중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리우는 병도 있어요. 이렇게 정말 어깨를 아무리 치료해봤자 상관없는, 어깨 아무리 치료해도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목 디스크와 근막 통증 증후군은.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것도 우리가 지금 50견이라고 불리우고 있기 때문에요. 50견으로 치료한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50견이 아니라 내가 아픈 진단을 찾아서 그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근막 통증 증후군을 좀 예방하고, 특히 어깨 뒤쪽에 있는 근육들을 강직한 건 이완을 하고 약한 근육은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뭐냐, 쉬운 방법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깍지를 끼고요, 이 손을 배꼽에 대셔야 됩니다. 위도 안 돼, 꼭 배꼽에 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뒤로 최대한 제껴보는 거예요. 서로 간단한 운동이 뭐가 도움이 된다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많아요. 어깨를 뒤로 접어야 되는데요, 이 접을 때 날개뼈 둘을 등으로 모아야 되거든요. 모으는 근육의 느낌이 등 뒤에서 나야 돼요. 근데 등 뒤를 모으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 열의 9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어깨가 올라갔죠. 어깨가 올라가면 이게 이제 추가적인 병을 또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올리고 내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운동이에요. 근데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 깍지를 끼고 이걸 배꼽에다 붙인 채로 어깨를 뒤로 접으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깨를 올리지 않고 등 뒤를 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등 뒤에 있는 근육이 이제 쪼아지면서 근육이 좀 발달을 하게 돼요. 이거는 또 어디에도 좋냐 하면 라운드 숄더라고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굳은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를 치료해 달라고 와요. 이거 병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냥 뒤로 젖히면 그냥 바로 치료가 되는 건데,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는 등에서 조여주는 근육 자체가 워낙 좀 약하다 보니 이런 일들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일수록 저도 이렇게 뒤로 젖히는 운동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제 이 어깨 라인도 좀 예뻐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등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목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어깨 전반적인 건강까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석오조 정도의 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이거 했을 때 등짝 미인도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많이 그러죠.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제니 어깨라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니 어깨는 이것만으로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그 미의 기준에서 봐서도 훨씬 예쁘거든요. 우리가 등 미인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당당하게 어깨를 핀 걸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예쁘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이걸 하면서요, 머리 위에 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끈을 머리 위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하면서 깍지 낀 손을 배꼽에 대고 등을 접으면요, 이게 가장 예쁜 모습이 됩니다. 본인이 이제 셀카를 찍어 보시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깨를 망치는 최악의 자세를 물어보셨으니까 좀 나쁜 운동까지 한번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 좀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열중셔를 계속 하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어깨에 안 좋습니다. 또 하나는 천장에서 일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손을 위에 든 채로 계속 일을 하겠죠. 이렇게 그 팔을 위로 든 채로 천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어깨에 안 좋습니다. 운동으로 말하면 이제 요즘 몸짱 열풍이 많이 불고 있는데, 벤치프레스 같은 것들 어깨에 너무너무 안 좋은데요. 제가 벤치프레스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 수많은 이제 남성분들, 특히 30대 많은 분들이 그럼 나 운동하지 말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딱 해요. 나는 운동하지 말라는 적 한 번도 없다. 벤치프레스를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벤치프레스 말고도 어깨를 보호하면서도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은 굉장히 많아요. 벤치프레스는 이제 대흉근을 키우는 운동인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 운동이 백플라이, 전문 용어로는 일반인들은 이제 버터플라이라고 얘기하는 또 이렇게 하는 운동인데, 이 똑같은 백플라이 운동도요, 어깨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또 안 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누르는 손잡이도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패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거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어깨 손상을 줘요. 근데 소위 대흉근만 딱 키우려면 딱 요 중간으로 누르게 되면 그 대흉근만 키우고 어깨 손상을 좀 막을 수 있거든요. 또는 우리가 플라이 운동도 좋은 대체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플라이도 너무 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또 회전근개에 좀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래쪽에서 당겨주면 대흉근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있고요. 또 턱걸이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턱걸이도 좀 어깨에 안 좋은 운동인데 턱걸이를 아예 하지 말기보다는 어떻게 하시냐면 점프를 해서 처음부터 눈높이에서부터 잡는 겁니다. 매달리는 게 안 좋거든요. 눈높이에서 잡아서 여기서부터 턱까지, 이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운동 다 됩니다. 여기서부터 목까지 올리고 여기서 손 놓고 떨어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조금 변형하면 되거든요. 뭐 팔굽혀펴기 누구나 되게 많이 하잖아요. 팔굽혀펴기 뭐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렇게 너무 깊게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뭐 움직임을 바꾸면 안전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일일이 옆에서 다 가르쳐 주긴 힘드니까요. 좀 일반화 시키면 좁지 않게 어깨 정도보다 약간 넓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맨 끝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중간까지만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 사실 어깨 부상을 조금 막을 수 있거든요. 뭐 여기서 뭐 수십 가지 운동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운동도 잘 조금씩 바꾸면 운동 효과는 다 얻으면서 어깨 부상은 또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아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천장에서 이렇게 뭐 오래 있거나 또 운전 오래 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러면 그 아까 말씀해주신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혹시 이렇게 뭐 자세를 잡고 이걸 해준다거나 이러면 너무 좀 좋죠. 되는 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차 중에 헤드레스트가 없는 차는 없거든요. 최대한 시트를 조금 앞으로 세우고 붙여서 운전하는 게 제일 좋고요. 신호등 걸리거나 잠깐이라도 쉴 때 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을 뒤로 접는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들으셨죠? 운전 많이 하시거나 또 도배일 하시거나 회사에서 컴퓨터 앞에 오래 계시는 분들은 이 자세 꼭 기억하셨다가 해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밤에 자기 전에 그러면 안 되지만 핸드폰 되게 누워서 많이 다들 보고 보죠. 하거든요. 네. 그래도 좀 좋은 자세 알려주시면 엎드려서 보세요? 누워서 보세요?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봐요. 왜냐면 사실, 아파가지고. 사실 많이들 이러고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도 다 이러고 보시잖아요. 이거 굉장히 나쁘겠죠. 목을 이러고 계속 있어 보세요. 이게 좋을 리가 없잖아요. 목 뒤에 이제 근막 통증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세고요. 더 목을 계속 숙인 채로 있으면 이제 목 디스크도 생길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또 하나 나쁜 거는 엎드려서 이렇게 보는 거겠죠. 이러고 목을 이렇게 제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역시 뭐 가장 나쁜 두 가지 자세가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꼭 나는 누워서 보지 않으면 난 큰일 난다. 그러시다면 할 수 있는 거는 곧바로 누워서요. 이렇게 들고 보세요. 베개를 뒤에 대시고 숙이지도 말고 젖지도 말고 똑바로 놓으신 다음에 팔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앉아 있을 때도 만약 그 태블릿 같은 거 보고 싶다면 이렇게 보면 뭐가 나쁘냐면 어깨가 벌써 이렇게 팔꿈치가 몸에서 떨어지면 벌써 어깨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붙이셔서 이렇게 팔꿈치를 대시고 이 정도 약간 눈만 낮추시고 이러고 보세요. 이 정도면 그나마 물론 눈에는 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요. 시력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지만 적어도 목과 어깨에서는 그 정도면 조금 안전할 것 같아요. 바른 자세로 해서 저도 오늘부터는 꼭 근데 팔꿈치를 붙이세요.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 허리는 몸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깨를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한 단어로 딱 이렇게 정의해 주신다면 되게 어렵네요. 허리는 코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어깨는 해피니스. 한국말로 이제 행복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깨는 하나도 안 써도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다 할 수 있고요.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근데 걷거나 뭐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게 되면요. 나갈 수도 없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허리나 무릎이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한 관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거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잖아요. 그게 이제 삶의 질이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스포츠, 레저, 운동 같은 게 이제 삶의 질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면, 이것도 사실 행복, 삶의 질입니다. 이런 거와 관계 있는 게 좀 어깨가 되는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깨 하나도 안 쓰고 제가 밥 먹어 볼게요. 어깨 한 숟갈 밥 먹을 수 있어요. 어깨 하나도 안 써도. 밥 먹는 거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갖고 싶은 거를 이렇게 뻗을 때
이럴 때 쓰는 게 이제 어깨입니다. 공을 던진다거나 뭐 배구를 한다거나 뭐 테니스를 한다거나 골프를 한다거나 또는 헬스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어깨가 다 잘 쓰여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를 넘어서 인간의 조금 더 행복한 가치를 추구할 때 필요한 관절이 어깨거든요. 그래서 현대에서는 저는 중요한 관절이 아닌가. 우리 인간이 이제 단순한 의식주, 필수적인 생활을 떠나서 조금 더 나은 행복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관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깨 통증도 이제는 받아들이기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전 사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어 한 번도 병원 안 갔었거든요. 네. 앞으로는 내 행복을 위해서 꼭 병원에 잘 가야겠다는 생각을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